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역연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정말 많이 쓰는 방식을 아주 확실한, 소소하면서 아주 확실한 방식으로 좀 줄여 드리는 걸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연산이요. 역연산법과 실제 그냥 쉽게 하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일단 그 설명부터 좀 해야 되는데, 역연산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지? 하실 텐데,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쉬운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20%가 줄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이 있고 그 값이 20%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더니 80이 됐대요. 원래는 몇이었을까요? 이건 정말 쉽죠. 충분히 추론 가능하실 겁니다. 얘가 몇인지 몰라도 20%가 다운돼서 80이라 100이겠지. 이게 왜 이렇게 나은지 모를 만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계산이 필요한 걸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이놈이 10%가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10%가 줄었더니 108이 됐어요. 자, 그럼 원래는 몇일까요? 이제 좀 살짝 고민하실 것 같아요. 10%가 줄어서 108이다. 그럼 원래는 몇일까? 그러면 10%가 줄었다는 것은 곱하기 0.9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08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 x는 0.9x는 108이야 라고 놓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거 0.9가 옆으로 가야지 끝나겠죠. x값은. x는 그렇게 120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만큼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반영하기 위해 곱해지는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물에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이제 역연산이라고 하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 때 역연산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놈이 이제 문제 난이도를 좀 더 올려서 실전에서 딱 나올 법한 질문으로 해볼게요. 어떤 놈이 12.1% 상승했더니 2,700이 되었어. 이렇게요. 자, 원래는 몇일까? 라고 나온다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12.1%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2,700에서 나누기 12.1%가 상승했다면 1을 원래 곱했어야 되는 거니까 1.11로 나눠서 얘가 몇인지 찾아줘야 되죠. 2,700이라는 숫자는 깔끔함에도 불구하고 1.11로 나누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좀 해결 방식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런 풀이 어떻게 풀지 좀 이따 좀 제시를 해볼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얘가 12.1%가 상승해가지고 2,700이 됐으니까 얘는 2,400대쯤 아닐까라고 추론은 가능하거든요. 이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역연산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 방식을 안 할 거예요. 12.1% 상승했다고 해서 나누기 1.12를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다른 방식을 택할 건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놈이 증가를 해요. 지금 기준은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기준은 100으로 잡은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놈이 1%가 증가해서 100이 됐어요. 라고 합시다. 어떤 놈이 1%가 증가해서 100이 됐어요. 그러면 1% 증가해서 100이 됐다 그러면은 1.01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100 나누기 1.0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1%가 늘어서 100이 된 거니까 원래 몇이야 라는 질문에 그냥 1.01로 안 나누고 그냥 1% 뺄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100에서 1% 뺄게요. 그냥 할게요. 주어진 거 그냥 뺄게요. 12% 상승해서 얘가 됐어? 여기서 12% 빼서 돌릴게요. 그 방식이 역연산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정확하냐?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제대로 계산했을 때와 역으로 계산했을 때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1%부터 10%까지 계산을 좀 해놨습니다. 모두 계산기로 돌린 거니까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오차를 봅시다. 오차가 중요하죠. 1%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요때 처음이네요. 그죠? 8%에서 처음 등장하네요. 자, 그러면 증가율 말고 감소율로 하면 오차가 언제 나는지를 좀 볼까요? 여기 7에서 나네요. 감소율이 7%일 때 그냥 주어진 7%를 거꾸로 돌리면 1%, 그때부터 1%의 오차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실제로 구할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역연산으로 한 게.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럼 퍼센트마다 몇 퍼센트 오차가 나니까 나중에 1%를 더하거나 빼면 되겠구나 외우느냐? 아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역연산으로 그냥 하시고요. 10% 이내까지 그냥 맘 먹고 역연산으로 가시고 그 비교해야 되는 수치들이 너무 비등비등하다 하면은 그때 상세 연산을 하도록 합시다. 이걸 기억해서 1%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것까지 외운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좀 미련한 느낌이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까지 식별하는 용도로 역연산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 이게 20%까지 가면서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11%부터 20%까지 여기 증가율이랑 여기 감소율도 똑같이 놔뒀는데 20%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오차가 와우 이 정도에서 끝나죠. 5%는 확실히 커요. 4% 큽니다. 3% 절대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연산을 그냥 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15% 정도에서 끊어주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건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이게 되게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 보정 작업 있잖아요. 보정 작업이요. 오차. 역으로 연산했을 때는 80이지만 실제로 연산하면 83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연산해서 나온 값이 원래 값보다 좀 작을지 클지 정도는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쉬운 숫자로요. 그래서 얼마만큼이 부족한데 이거를 얼마만큼 더 추가하지 정말로 추가하거나 빼겠다는 걸 한다면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내가 하려는 그 증가율의 제곱만큼을 더하거나 빼면은 근사치가 나온다. 제곱을 더하거나 빼면 근사치가 나온다. 기억해 두세요. 지금 20% 0.2를 제곱하게 되면 0.04가 되죠. 4%가 나오죠. 그거만큼을 거꾸로 추가해 주면 뭐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혹은 빼주면 근사치에 더 가까워집니다. 왜요? 오차가 빼기 온데 그러니까 5%인데 4%를 추가하게 되면은 1%가 남게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도를 올리고 싶어 1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뭐 안전하게 11%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11% 제곱하는 거 1%인 거 아실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쉽게 하실 것 같고요. 한 15%부터 15의 제곱 225 그러니까 약 2%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때요? 3% 2%니까 보정하면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역연산은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하지 마시고 주어진 거에서 거꾸로 돌리시고 추가 보정으로는 퍼센트의 제곱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있다는 건 알아둡시다. 저는 더하기 빼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땐 더 명확하니까. 예시 하나 볼게요. 예,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그 애들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중간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였냐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017년에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과 경유의 수출액을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주어진 것은 2018년의 수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경유랑 자동차 부품이랑 2018년은 나와 있고요. 뭐가 나와 있냐면 표에 요 작은 부분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2.1% 하락했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28%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 12%는 경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28% 하락은 자동차 부품에 해당합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경유 2017년 걸 추론하고 싶다면 현재 2018년이 2927이니까 2927에서 되돌리는 거죠. 2017년에서 12.1%가 줄었으므로 대략
88% 정도가 줄은 거니까 0.88로 나눠서 원래 2017년으로 돌아갈 거고요. 대략이죠, 대략.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28%가 줄어서 된 거라고 했으니까 2767이 28% 줄기 전에, 그러니까 72%로 계산했다는 얘기고 0.72로 나눠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봤을 때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 이쪽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할 거냐? 그 질문이에요. 이게 역연산이죠. 숫자가 절대 쉽지 않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12%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2%를 다시 추가합시다. 원래대로 돌리자. 자, 이거의 10%는 몇이겠습니까? 292.7이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2%까지 추가할 거예요. 자, 29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1%라고 한다면 29.2가 되겠죠. 근데 이걸 두 번 더 할 거니까 58 정도가 추가가 되겠네요. 290한테 58을 추가할게요. 290한테 60 추가하는 거랑 똑같이 될 것이고 35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27한테 350을 추가한다라는 것이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가까워지는 놈이 되겠고요. 자, 28%는요. 28%를 되살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를 되살리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수치를. 어차피 마지막에 보정할 거 생각하더라도 30% 살리면 괜찮겠네요. 여기다 30% 살려볼까요? 10%가 276, 3배하면 810 넘습니다. 그죠? 이것까지 오니까 820 넘어가죠. 여기다 820이라고 쓸게요. 자, 3587 이 정도 되겠네요. 얘는 몇이죠? 350 추가하면 3500 근처로 갑니까? 아니요. 근처가 아니에요. 후 보정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100단위가 많이 커요. 여기가. 자동차 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역연산. 이거 암산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쓰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볼 계산은 여기 12%니까 여기다가 대략 10% 뭐 한 300 좀 넘게 더해야겠는데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 약 30% 정도니까 여기는 30%라면은 한 800 정도 더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비교할 것도 없이 얘가 크다. 오케이. 맞는 말이야. 이 말은 맞는 말이지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전에 이런 느낌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역연산을 하시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정 작업 그 퍼센트의 제곱만큼을 더하거나 빼기를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건 이 결과물들이 비슷할 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비슷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보다 실제로 나누기 하시는 걸 전 추천하고요. 항상 자료 해석에서 나올 때는 계산들이 아주 애매하게 진짜 소수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야지 정답이 나오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명확성을 띠고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반영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 시간을 좀 많이 있어 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실제 문제에서 꼭 반영해 보시길 바래요. 다음엔 이 문제 있는 걸로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